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입속에 언제나 충분한 양의 침이 고여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침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어금니 쪽에 위치한 귀밑샘. 이곳에서 나오는 침은 물처럼 점도가 낮은 상태로 입안의 윤활 작용을 돕는다. 반대로 혐의샘에서 나오는 침은 끈적이는 점액질 상태로 음식물과 침이 잘 섞이도록 해준다. 침샘은 크게 혐의샘과 턱밑샘 그리고 귀밑샘으로 나뉜다. 이 침샘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구강건조증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른다. 구강건조증 환자의 증상을 조사한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하게 한 결과 평균 7.3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출할 때면 늘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옥순 할머니. 혹시라도 누가 말을 걸까 걱정이 돼서다. 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금은 물 이렇게 해서 조금 혀가 돌아가지만 갑자기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인사를 못하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요. 낙천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할머니에겐 교회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찬송가를 부르는 일이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언제 나 주님만을 입안이 마르고 기침이 자주 나와 찬송가 한 소절도 제대로 부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거 뭐 고소할 찾으세요? 몇 개? 3개요? 뭘로? 왜 3개 드리면 돼요? 3개, 3개? 여기 드릴까요? 입안에 침이 돌지 않아 발음은 어눌해졌고 그것이 부끄러워 손짓만으로 물건을 사다 보니 말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렇게 3개월. 할머니는 점점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게 됐고 대인 기피증까지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교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갖고 부담이 와요. 단순히 침이 부족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구강건조증은 할머니의 웃음뿐 아니라 미각마저도 빼앗아갔다. 오이 소배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부추하고 오이하고 몇 개를 사다가 담갔더니 기분에는 그 오이김치를 하고 밥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았는데 맛이 하나도 없고 쓰고 오이가 김치가 쓰고 짜고 그냥 있어요. 냉장고에. 그렇다면 할머니에게 구강건조증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이 안 돼요. 침이 안 나오는 원인 중에 네. 그런 약을 드시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원인은 할머니가 복용해온 파킨슨병 치료제였다.
이전만 해도 구강 건조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화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 결과 노화보다는 약물에 의한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좀 고령화된 사회에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그런 노인 집단이 많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에서는 구강 건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장약이고, 요거는 변비약이고.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그것이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미국 구강내과학회는 구강 건조증의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부작용이며 약 500여 종 이상의 약물이 구강 건조증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흔히 먹는 고혈압 치료제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환자분이 아마 약을 드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한 이유 때문에 약을 드신다면 부작용으로 구강건조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약물을 끊으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약물들마다 구강건조증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른 약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약물을 드신다면 그 약물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내가 구강건조증 때문에 이 약물을 복용하기 힘든데 유사한 다른 약물로 바꾸었을 때 내가 구강건조증을 그만큼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엔 건강한 젊은이들 중에도 구강 건조증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살인 남궁 태균 씨는 중학교 때부터 입이 마르고 심한 구취로 고민해왔다. 공부에 집중할 때면 증상이 더 심각했다는 태균 씨. 그런데 최근 유학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입냄새가 심해졌다. 되게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는 가지고 내고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상황 악화되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침샘 조영술 검사를 실시했다. 침샘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한 뒤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면 침샘과 침이 흘러나오는 도관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태균 씨의 입안에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침샘의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고 귀밑샘 주변의 도관이 마치 실처럼 좁아진 상태.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서 구취가 생긴 것이다. 침샘이나 도관에 염증이 생겨도 구강 건조증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염증으로 도관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침샘에서 나타나는 눈꽃처럼 하얀 반점들은 침샘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증거다. 태균 씨도 이미 귀밑샘이 많이 축소돼 있다. 타액선의 위축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성의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맑은 침이 분비되는 귀밑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태균 씨의 침은 끈끈한 저맥질 상태가 됐고 혀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지도상설이라고요. 이거 각화시키는 효소들이 몰려다니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안 생기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스트레스 집단이 있어요.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또 시댁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여성분들의 집단,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집단, 이런 집단들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홍정표 교수팀은 최근에 스트레스가 침샘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좁은 공간에 가둬 스트레스를 준 쥐들의 침샘에서 세포 자살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세포가 거의 파괴됐다는 것이다.
제작팀은 실험용 귤을 이용해